놀라운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백신 접종 실시를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가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대국민 담화 내용에는 팬데믹 초기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무대뒤에서 조용히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던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건 뭐 구매 확약 체결하기도 전에 마치 구매 확정한 듯 온 동네 떠나갈 듯 소리 소문내며 재탕, 삼탕 우려 처먹기 발표나 하며 아직 백신 확보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차질 없이 접종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진짜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이렇게 무능력한 정권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그냥 국정 운영 자체가 이미지쇼 아니면 잔대가리 발상뿐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문재인 좌파 정권 백신 공급 계획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선을 넘는 등 3차 대유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백신 확보 관련 발표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RN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15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내년 2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부정응답이 49.7%로 나타났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는 긍정응답은 36.7%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적 의견은 40대와 후남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등 5억 3천만 회분을 확보하는 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은 무엇 때문에 백신 계약을 늦추었으며 실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백신을 구매 확정한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한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 정부가 돈 아끼려고 늦췄다.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다른 나라들 맞은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하는 것들은 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의 해외 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백신 확보에 미온적이고 늦장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효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만 개별 기업 간 선구매 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 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선구매하기로 했다고 강기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약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분은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특성상 사실상 1000만 명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부작용 등 논란이 있는 백신으로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화이자, 모더나는 FDA로부터 효과성을 입증받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최근 FDA의 긴급 사용 최종 승인을 받았고 모더나 백신 역시 효과적이라는 FDA의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훈 의원은 정부가 실체 없는 K방역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우리나라 백신 확보는 정작 해외 국가 백신 확보 모니터링만 하다 늦장 대처하고 있다면서 방역은 선제적으로 하고 백신 확보는 공격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입수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최대 24억, 영국 약 4억, 일본이 5억 회분 넘는 백신을 확보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문재인 좌파 정권은 4,4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말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일단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미 정부로부터 백신 1억 회분의 추가 공급을 요청받았지만 대부분 내년 3분기에나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만 봐도 화이자 백신 국내 공급은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철석같이 의지하고 있는 곳이 코백스 공동구매기구인데요. 이 또한 코백스 자체가 확보한 물량이 7억 회분에 그쳐 이를 통한 각국의 백신 배분이 적어졌다는 게 한 외신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애초부터 제약사들과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쇼질에 매몰되었느냐 하면요. 문재인이 동탄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 LH공사가 4,300만 원의 인테리어비 등 하루 행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참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 아닙니까? 처음 이 기사를 접하고 나라의 TV는 거짓,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문재인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 연출을 위해 보수비용 4,290만 원, 행사 진행과 홍보를 위한 예산 4억 1천여만 원 등 4억 5천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택이 보증금 6천여만 원, 월 임대료 19만에서 23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행사에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참석했다며 이 행사도 탁 비서관이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도대체 이 정부의 쇼는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도 이제 이 정부가 하는 쇼쇼쇼에 질형났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비 4,300만 원이면 40평에서 5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가 가능한 비용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오신다고 보여주기식 13평 아파트를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더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다고 힐난했습니다. 김일영 대변인은 임대주택 홍보를 위해 4천만 원이 넘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고 대통령을 불러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라고 홍보하고 국민을 호도했다며 이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 심기 보좌에만 심혈을 기울인 정부 부처와 장관, 그 뒤를 이은 장관 후보자의 합작품이었다며 김미현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나아가 결국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도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졌다며 수십 번의 누더기 정책으로 집값만 올려놓고 국민에겐 집 사지 말고 아늑한 공공임대주택에 살라 권하는 대통령과 이 정부의 그릇된 인식에 민심은 점점 싸늘해져만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가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에게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재빠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제거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주 죽이 척척 잘 맞는 환상의 특필불조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추미애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에게 제청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쯤 별다른 메시지 없이 퇴근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허리격에 해당하는 부부장 검사들 중 연수원 35기 전원이 징계 의결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16일 오전에는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겠느냐며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의결이 또 다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전직 검찰총장들을 비롯해 변호사단체, 교수 모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김강령 전 검찰총장 등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상토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16일 야권에서는 정해진 결론의 조폭식 보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직을 제거한 문재인을 향해 대통령이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재인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이 정권의 재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정권은 원전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히고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력자들의 치부는 감춰질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 유지는 난관에 부닥치고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권력형 범죄의 음모자들은 와인으로 축배를 들지도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권력의 도끼로 검찰총장의 목을 치고 검찰의 갈라를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머지않아 권력의 도끼가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 이 모든 것은 위선의 문재인과 오만의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것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해 국회의원 총사퇴 등 사직생의 각오로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강력히 맞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악한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축출을 위해 한밤중 도둑고양이 도둑질하듯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이 기획하고 추미애가 연출한 정치 징계에는 황당한 사유와 불법적 절차가 판쳤다며 문재인 정권은 총장 정직 2개월을 활용해 온갖 비리 사건들을 덮고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로 이관해 완전히 뭉개겠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함명 사건만 하더라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국정농단이라며 청와대 8개 핵심 조직이 개입해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총 13명이 기소됐고 그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0여 회 등장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즉 공소장은 사건의 몸통이 문재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면서 윤석열 총장 징계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온갖 비리의 수사 대상인 청와대와 권력 실세들이 자기들을 향하는 검찰의 갈라를 꺾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헌법의 유린과 법치주의 파괴에 우리 당도 필리버스터가 끝났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야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